안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사실 여러분이랑 또래인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는 게 되게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선 진행하기 앞서서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은 여기 스케줄표에 제 강의 시간이 원래 20분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짧고 굵게 5분만 진행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지친 거 다 이해하고 아침에도 1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너무 고생하셔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도대체 왜 우리가 멘토링을 하는데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들어야 될까? 마치 나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약간 불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여기 앞에는 모든 공공기관의 의무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의무라는 점 자체만으로 납득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걸 들어야 할까, 왜 알아야 할까에 대해서 먼저 짚고 공감한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멘토로서 앞으로 만나게 될 친구들은 굉장히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잖아요. 되게 별뜻 없이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내가 그냥 친해서 쓰다듬은 거고 내가 귀여워서 꼬집은 건데 이런 행동들도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성폭력 혹은 성희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냥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과감하게 많은 부분을 생략하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원래는 뭐 법과 제도 이런 부분도 나와 있었는데 그냥 성인지의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보고 싶었어요. 성인지라는 거는 성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 성이란 무엇이고 성이 왜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각오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면은 뭐 법과 제도 혹은 발생 원인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너무 자세하게는 짚지 않고 중요한 부분들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성폭력인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정의는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성폭력이라고 하고 나와 있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사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행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 범위 부분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엄연한 폭행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세 가지 단어이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성희롱에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되게 유명한 체육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학생들을 부르거나 이제 옆 곁에 가면은 그냥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 뒤 부분을 되게 주물주물 거리는 것처럼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들은 뭔가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학생들끼리만 저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아 하고 수근수근하고 마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엄연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친언니가 직장을 다녔었는데 그 상사분은 굉장히 야한 농담을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를 대상으로 하진 않았어도 언니가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어떤 수위나 정도에 관계없이 해당 피해자들이 어떤 수치심을 느꼈다 하면 이것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목하고자 할 것은 바로 권력 차이로 발생한다는 지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예시 중에서 교사도 자신의 위치를 그리고 상사도 직장의 어떤 체계를 은연중에 악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것이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만나게 될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형성해 나가고 발달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상처일지라도 평생 그 상흔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기 전에 성폭력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하나 짚고 싶은데요. 가끔씩 성폭행 혹은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고 가해자가 자신 나름대로 항변을 할 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당할 만했다. 그 사람은 혹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 입장인 것이죠.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성희롱에서는 권력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내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라는 상황에서는 저항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내가 저항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항을 하지 못한 것이죠.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잠시만요. 네,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는 되게 무서워서 몸이 굳을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이런 오해들이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또 다른 성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 중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이라든지 혹은 내가 하는 표현 방식이 그냥 나는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상대방은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즉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 등 권력의 비대칭을 악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는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는데요. 우선 현 정부가 4대약을 척결하겠다고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성폭력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자 처벌 관리 강화가 되어 있고 또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강화되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예방하는 지점에 있어서 더 주목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이후에 치료를 하는 것, 사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보다 성폭력이라는 것, 성희롱, 성추행 자체가 아예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죠. 그렇기 위해 지금과 같은 자리도 예방 교육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폭력이 없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짚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3가지 차원으로 나눠 넣었는데요. 첫 번째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는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이겠죠. 우선은 남성, 여성 분명히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작은 실수 같은 것들이 아까와 같은 수치심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서로의 성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성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기 표현과 소통 훈련의 측면이 나와 있는데요. 평소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과 이 느낌을 말할 수 있어야지 내가 이거 하면 불쾌해, 너가 이렇게 말하면 난 좀 기분이 안 좋아 라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관계 구축과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대방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게 정말 별게 아니어도 상대방한테 그게 전부일 수 있고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이렇게 짧고 굵게 마무리하겠고요. 원래는 여러분들께서 만나게 될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대하면 좋을까에 대한 팁 같은 것도 함께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나중에 카페에 공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면서 활동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량이었는데 짧게 진행해 주신